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방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특별한 댓글이 없어서 가능하면 좀 빠르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두서없이 그냥 지금 3시 45분인데요. 장 끝나고 바로 그냥 제 머릿속에 들었는 걸 그대로 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말이 꼬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들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한다는 건 다 아시니까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24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딱 국민의힘 경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이제 역사에 남을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이 호가창 보고 있었으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일단 홍준표 관련주 쪽으로 해서 DSR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거 거의 맞아 떨어졌죠. 경남스틸이 대장인데 이건 만약에 탈락해버리면 하한가 떨어지는데 이게 하한가가 끝이 아니고 내일 더 떨어집니다. 이거 여기까지 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경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이 부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극적으로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에 그냥 쫙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물량이 정리돼서 내려갔으면 물렸던 사람들이 물량이 다 정리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요. 한 방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매도를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 잔량이 지금 337만 주나 잡혔죠. 다 못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려가지고 일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여정장에 걸쳤는데 다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한탕 오늘 홍준표 의원 당선되면 상한가다 이러고 했는데 막판에 확 물려갖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갭으로 떨어질 겁니다. 물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물량 다 받고 나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주 안 좋아졌다. 경남스틸 같고요. TBC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마찬가지 같은 현상. 이것도 매도 잔량이 580만 주나 되죠? 맞나요? 맞죠? 이 밑에 건 뭐죠? 순간적으로 583만 정 맞는데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좌우지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잔량이 쌓였고 그 다음 또 한국선제 마찬가지죠. 하한가 떨어지고 지금 그나마 얘는 조금 나은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빠졌다는 의미로 지금 잔량이 조금 작은 편이고요. 3일 마찬가지로 얘는 매수 잔량이 더 쌓이죠. 다 빠져버렸으니까 얼마큼 맞다는 얘기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DSR 보시면 하한가 안 가고 제가 줄 거라는 자리 딱까지 해서 들어올리고 지금 매수 잔량이 딱 쌓이고 있죠. 이 가격이 원래 홍준표 의원과 아무 관계 없을 때의 가격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쯤이 여기 올라간 게 유승민 관련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대선 테마 없었을 때의 가격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DSR을 잡았던 이유가 많이 안 빠질 것 같았어. 그래서 만약 당선되면 이재명 지사하고 또 붙어야 되니까 다음 대선까지 해서 여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되면은 2배 먹는 거고 1호도 한 10% 정도 이러니까 한번 승부 걸어보자 하고 100만원치 넣었는데 오늘 빠져서 손절했습니다. 지금 워낙 오늘 장이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움직일 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부터 설명하고 해야 되겠죠. 지난밤에 미정씨가 다우는 약간 하락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인데요. 보시면 다른 건 전부 뭐 적당하게 그냥 0.8% 올라가고 다우는 뭐 보합권이고 이렇게 됐는데, 보는 김에 상해 지수도 한번 볼까요? 중국도 중요하니까 중국 증시 내려가죠.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걸리거든요.
중국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흥다그룹이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흥다그룹 아니면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그 무력 분쟁 위험, 그 꼭 전쟁이 일어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긴장이 고조되면 떨어집니다. 그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 써놓은 거 보면 화약 냄새가 나면 주식이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평화는 아주 중요하다. 증시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평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 위험성 뭐 이런 쪽이 생기면 빠집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이 터지면 올라갑니다. 이라크 전쟁 때 그랬거든요. 이라크 전쟁 일어나기 전에 쭉 빠지다가 막상 이라크 전쟁 탁 터지고 나서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긴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이 부분인지, 아니면 그 지금 히토류라든가 그 요소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수출 규제를 자꾸 함으로 해서 이게 그 의도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너 그러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압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어제 방송할 때 그 말씀드렸죠. 당연히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거는 뭔가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안 봤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찜찜하니까. 근데 뭐가 악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가 안 보이는데, 중국 증시가 약간 내려가는 것 빼고는 악재가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불안감을 느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특이한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또 풀배팅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장 상황은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큰 악재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의도적으로 누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경선 대선 테마주들 때문에 시장의 돈들이 전부 이쪽으로 묶여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좀 주말 동안에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서 1,500억을 팔았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별로 없었는데 개인이 코스닥에서 1,500억을 팔았다는 얘기는 뭔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던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윤석열 관련주가 홍준표 관련주 쪽에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TBC가 8,300만 주, 경남스틸이 4,800만 주, 덕성이 2,800만 주, 위즈코프 8,000만 주. 이 지금 그 홍준표 윤석열 관련주들 쪽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갔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마지막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른 종목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큰 악재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주말 동안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위쪽으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고,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는 특별한 동향이 안 보이거든요. 개인들이 좀 던져서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못 올라간 이 부분은 아마도 대선 테마주 쪽에 너무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다가 승부를 거느라고 잡히면 그냥 그 인생 오늘 그냥 한판이다 이러고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다 던지고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삼성전자까지 밀린 거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고요. 대부분의 종목을 던지고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면,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이런 그 흥분된 부분이 가라앉고 나면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갈 건 아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 올라간 부분 합쳐가지고 쭉 강하게 한번 올라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황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그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휴마시스 300에다가 DSR을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휴마시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했죠, 오늘. 조금 빠졌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도 마찬가지죠. 그 대선 테마주 쪽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던지고 이쪽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테마들은 힘을 못 썼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별로 못 올렸죠. 이거 저쪽으로 다 돈이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못 당겼고, 그리고 뭐 요소 비료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 뒤로 밀려버렸죠. 아니다 싶어서 던지는 겁니다. 요소 비료 이거는 요소수는 길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로 물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건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주로 떨어졌고요. 반도체 쪽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지수가 급등하길래 오늘 아침에 주성엔지니어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못 올라갔죠. 오히려 메커스 같은 종목은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단타하는 이런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을 정상적이었다면 이 종목을 안 떨어뜨리고 그냥 횡보 내지는 끌어올릴 건데 반도체 지수 올라가니까요. 올릴만한데 오히려 그걸 던져가지고 정리해버리고 대선 테마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같은 개념으로 특별하게 이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 악재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봤던 뉴스 중에는 지금 보시면 확진자가 안 줄어들죠. 오늘 나온 확진자 숫자가 2344명입니다. 2300명에서 줄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주말 동안에 만약 2000명대로 계속 가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됐을 때는 3000명이 넘어갈 될 겁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이 부분이 악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오늘 뉴스에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유럽에서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했다고 전부 다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확진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휴마시스는 제가 계속 잡고 있는 이유가 이 1200억짜리 계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12월 말까지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분기에 매출이 지금 대충 통밥을 봐도 한 1000억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나오고 나면 이제 4분기 때 이미 팔아갖고 계약된 게 지금 1200억대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실적 시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한번 받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300만원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 DSR인데요. 이 종목을 오늘 이 대선 관련주 설명이 좀 그런데 그냥 대충 두서없이 설명할게요. 오늘 한번 보시면 대장은 경남스틸이었고, 이쪽에 홍준표 대장은 경남스틸이었고, 그 다음 유승민 대장, 윤석열 대장은 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덕성이 아니었고요. 덕성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서현이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관련주 중에 대장격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시간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DSR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습니다. DSR 주성엔지니어링은 샀다가 바로 팔았고, 프리엠스하고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하고 한번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 종가에 샀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DSR이라는 종목을 계속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경남스틸을 설명을 드릴게요. 분봉으로요. 자, 아침부터 덕성이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쭉 올라가서 거의 한 10%대 정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서현도 거의 한 14%대, 그렇죠,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아침에 장시 한 10시 반쯤에 딱 봤을 때 느낌이 10시 반쯤 돼서 이제 편이 갈렸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는, 전체 대부분 다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홍준표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경남스틸만 빼고 다 뒤로 밀리는 흐름이었었어요.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 못 올라가고 약간 하락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한번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도 한 번 있었고, 이게 상승 전환한 거거든요. 어제 여기서 끝났는데, 상승해서 쭉 끌어올리니까, 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홍준표 관련주가 경남스틸이 대장이니까, 얘가 싹 올라가니까, 이게 다 따라서 한 번씩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울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쫙 끌어올려갖고 아주 강하게 쫙 올라갔어요. 그 경남스틸이 10몇 프로인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반대쪽 종목 잘 한번 보십시오. 덕성인데요. 쫙 빠졌죠. 하락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쫙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그 한순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2시쯤 되죠. 2시쯤. 그러니까 오늘 그 2시 30분인가에 발표된다 했는데 한 2시쯤부터 이게 막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경남스틸을 갑자기 확 끌어올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정보가 없지만 세력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미리 사전에 그 관계자들 쪽으로 해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DS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지 보려고 이제 눈치 싸움입니다. 거의 이제 홍준표 관련주, 저 같은 경우는 홍준표 관련주 이렇게 모아놓고 대장, 부대장 모아놓고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 쭉 모아놓고 해가지고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DSR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제가 한 10만원 정도 벌은 겁니다. 그, 가지고 있던 거를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왜냐면 쭉 올라가다 갑자기 확 꺾여버리길래, 이거 아니네, 그러고 다시 이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운 좋게. 그래서 여기서 한 10만원 벌었고, 그리고 50만원치를 남겨놨는데, 마지막에 급락해 가지고 손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한 여기쯤에서 손절했습니다. 제가 줄 꺼놓은 자리.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50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원 벌고 다시 또 까먹고 해갖고 거의 본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경선 결과를. 대부분의 그 경선 결과는 보면 그 투표 결과는 전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할 때 사전에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역방향으로 한번 움직이다가 아침에 역방향으로 안철수 관련주가 쭉 먼저 올라가고 그 오세훈 관련주가 내려가는 이런 모션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발표되기 한 두세 시간 전인가 그때부터 제대로 자리 잡아갖고 오세훈 관련주가 급등하고 안철수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리 한 두세 시간 전에 세력들은 알 수 있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나는 모르지만 세력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들, 그 투자자들은, 오늘 그 개인뿐만이 아니고 투자자들은 방향만 맞으면 급등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한가 맞는다 이런 얘기도 같은 말인데 사람들은 내가 하한가 맞아서 손실 보는 것보다 급등해갖고 상한가 먹는 걸 더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잃을 건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야지 하는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왜 경남스틸을 안 잡고 대장이 경남스틸인데 아니면 TBC가 그다음 부대장격인데 얘를 안 잡고 왜 DSR을 잡았느냐 하면 얘는 제대로 많이는 안 움직이지만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그 뒤를 봤을 때 다음 주 내내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잡은 겁니다. 얘는. 근데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떨어졌을 경우에 빠지더라도 이미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 정도 선은 지켜주기 때문에 손실은 적게 보고 만약 됐다면 위로해서 두 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얘를 잡은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방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면 경남스틸 잡으면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덤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땡겨 올릴 때 이거 뭐 누가 알고 그 뭔가 하는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쇼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올릴 때는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올라가면서 이게 한 10 몇 프로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VI까지 걸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쫙 올라가면서 반대쪽에 있는 덕성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락해버리니까 하락도 꽤 깊이 하락했습니다. 이 순간에 느낌이 이건 누군가 결과를 이미 이제 사전 정보를 입수해갖고
매매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판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또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다시 말아 올리고, 그다음 그 경남 스틸은 올렸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뭔가 트릭이었구나 싶어갖고 이제 DSR을 잽싸게 이제 저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쯤에서 대충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 한 10만 원 벌고 빠졌는데, 왜 제가 끝까지 몰랐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거 있죠. 왜 그 당원 투표하고 일반 국민 투표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게 그 사전에 합산해가지고 결과지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행사장에 가져와서 거기서 합결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조각조각은 알 수가 있겠죠. 조각조각은 이쪽에 누가 이겼고, 당원 투표 누가 이겼고, 저쪽에 그 국민 투표 누가 이겼다. 이거는 그 보는 사람은 알겠죠. 근데 그 보는 사람은 그쪽은 아는데 저쪽 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이 두 결과지를 가져와서 투표 행사하는 행사장에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렸겠죠. 집계를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집계를 낸 다음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발표되는 이 순간, 이게 그 3시쯤 됐죠, 대충. 이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할게요. 원희룡 후보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 당원 투표 몇 프로, 국민 투표 몇 프로 이거 합산해 갖고 몇 표 받아 가지고 3.17%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승민 후보도 국민투표에 몇 표 얻어서 몇 프로, 그 다음 당원투표 몇 표 얻어서 몇 프로 한 다음에 합산해서 몇 표 얻어서 7.47%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둘이 합치면 10%가 됐죠. 10.6%가 된 겁니다. 10.6%. 근데 그 다음 발표가 누구를 했냐면 그 윤석열 후보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발표하는데 47%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원희룡하고 유승민 후보가 10.6%를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90%밖에 없잖아요. 90%밖에 없는데 여기서 47%를 윤석열 후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그거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결론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마지막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발표하는 순간에 박수 소리가 쫙 나면서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저도 정신없었습니다. 막 떨어지길래, 그나마 저는 DSR이 있기 때문에, 이 따라잡으려고 주문 넣기 전에 벌써, 여기서부터 주문을 막 넣었는데, 워낙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냥 시장가로 던졌어야 되는데, 막 눌러서 매도하니까 벌써 내려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기다렸습니다. 여기다 주문 딱 넣어놓고, 줄권 자리에. 2줄까지는 한 번 올라오겠다 싶어서 여기다 주문 넣어놨는데 딱 체결이 돼갖고 손절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윗꼬리 달릴 때 100만원치 가지고 해갖고 10만원 벌었고 그 다음 50만원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른 것보다 빠진 게 더 깊었지만 5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이 좀 줄어가지고 합산했을 때 손실을 커버하고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명이 좀 재밌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그러네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운이 상당히 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은 시간에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승부 나버리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다 몰라가지고 오죽하면 거꾸로 얘를 땡겨 올리고 세력들이 얘를 끌어올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하락해갖고 그냥 그 덕성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근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겨버리니까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던 홍준표 관련주가 하한가 가버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리를 못 했을 겁니다. 시간이 다니까인데요. 매도 잔량이 사이고 있죠. 아무도 안 사줍니다 이거. 아마 지금 사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나마 또 이걸 사주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여튼 아직까지 손절을 다 못했을 거기 때문에 내일도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다. 일봉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한 요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워낙 짧은 시간에 충격을 받아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여운이 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벙벙하게 한 30% 맞아버리면 그것도 그냥 30%가 아니고
에, 위로 한 10 몇 프로 올라갔다가 30%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몇세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체감 한 40% 정도 현재 맞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이 충격의 여파가 주말 동안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대선 투자가. 그리고 보는 김에 같이 한번 볼까요? TBC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매도 전량 많고요. 그 다음 한국선제 많고요. 3일. 3일은 그나마 위로 좀 덜 올립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충 그 지지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건 너무 오버했다 싶어서 지금 덜 올리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서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거의 자리는 지키는 요 정도 선은 지킬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오늘 그 시장이 상당히 다이나믹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쪽은 움직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경선 결과 발표되기 이전과 이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발표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한판 승부였죠. 그래서 승부였기 때문에 정신없었고 이제 토요일, 그 일요일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위축됐을 겁니다. 충격 먹었는데다가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말 동안 쉬고 나면 다시 이제 그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왔을 때 이제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대선 투자, 그 경선 관련한 국민의힘 관련 투자는 끝났구나. 이제 뭘 봐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포인트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쪽으로 흐름이 갈지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아까운 거 코프라입니다. 참 정말 아깝죠. 제가 이걸 지금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저번에 조비 할 때도 어제 방송할 때도 그 얘기했죠. 조비 할 때도 이런 상황에서 시간의 상한가 딱 나오길래 딱 요런 그림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왔어요. 그것도 200만원인가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의 상한가 나오길래 그 10% 먹고 다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그 다음날 거의 한 28%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게 어제 팔 때는 왜 팔았냐면 시간의 거래에서 그 처음에 제가 뉴스를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것도 게시판 들어가서 그걸 보다가 이 BGF라는 회사가 코프라를 인수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매각 기대감 때문에 급등해갖고 상한가 꽂혀버린 겁니다. 바로 점상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10%에서 팔았는데 오늘 30% 가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20% 날려먹었죠. 근데 이게 또 내일 또 월요일날도 또 갭으로 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한 50% 날려먹은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쓰리진 않고요. 일단 이런 걸 잡을 수 있었다는 데 대해 좀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중에 한 9% 정도 올라갔고 시간에 10%가 한 19% 먹었거든요. 여기서 계속 고생하다가 이날 하락하고 있을 때 안 팔고 버텨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제가 판 금액이 11,100원이었으니까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돌발적으로 지금 매각 뉴스 나올 줄은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팔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시간에 첫 거래에서 안 팔고 아주 강하게 이제 매수 잔량이 쌓이길래 그때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뉴스를 먼저 찾아보고 대응했으면 이거 대단한 호재 뉴스니까 안 팔고 기다리자 해서 내일 월요일쯤 팔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뒤에 봤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마이너스 5만원 손실 나인 것 때문에 수익으로 바꾸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고점 부분에서 안 내려가고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돌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꼬리 달고 막 누르고 하다가 유별나게 어제는 꼬리 안 달고 여기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리 사전에 이 정보를 아는 쪽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들었다 놨다 계속 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나서 마지막에 종가 때까지 다 사갖고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뉴스 터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나오고 나서 꼬리 안 달리고 마지막에 딱 끌어올려서 이렇게 끝나는 종목이 그 다음 갭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경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을 좀 신경 써서 잡아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은 DSR은 손절했죠.
그 다음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이 뭐냐 하면 프리엠스하고 안랩하고 이건홀딩스를 잡았습니다. 프리엠스 이건홀딩스 안랩 이 세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포트에 다 잡아놓았어요. 보시면 현금 없습니다. 풀배팅으로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안랩 프리엠스 이건홀딩스를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하면 시간의 거리 한번 볼까요? 휴마시스는 오늘 이렇게 눌린 게 대선 테마주들 때문에 여기 휴마시스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 꽤 많거든요. 이 단타가 지금 한방 기다리고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대선 테마주 뭐 극적으로 움직이니까 한방 먹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팔고 이쪽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엠스, 그 다음에 안랩 상승하고 있죠. 안랩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홀딩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첫 번째 안랩 잡은 이유는요. 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부터 윤석민 원희룡 후보가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은 이제 사라지고 무대 뒤로 사라졌고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부는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승부가 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을 제가 잡은 이유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의 종목을 잡기가 참 오랜만입니다. 근데 제가 안랩을 잡은 이유는 홍준표 의원이 됐더라면 안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의원하고 통합하자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그걸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거부하기가 어려운. 왜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게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합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해서 통합하면 안철수 대표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의 위험이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주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잡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캠프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고 이준석 씨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안철수 대표하고는 통합 못합니다. 절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절대 못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씨가 해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통합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면 비정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권 교체를 떠나서 그 사람들과 통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가 상욕을 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악수하고 화해합시다.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통합이 없을 것이라고 보면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은 비록 낮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아래쪽이죠. 밑에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계속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괜찮아 보이고 또 한 가지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봤는데요. 국민 여론은 50%, 당원 50%였잖아요. 국민 여론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10% 앞섰답니다. 일반 국민의 여론은 홍준표였다는 얘기죠. 홍준표가 그냥 1, 2%도 아니고 10%는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홍준표 의원이 되기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원 투표에서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1.5배인가 뭐 여튼 엄청난 숫자로 윤석열 후보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될 줄 알고 되기를 바랬었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저끼리 속닥속닥 해갖고 다 해먹었네라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투표에서 당원들 투표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갔는 게는 이번 처음이랍니다. 국민들이 전부 홍준표다 그러고 10%나 앞서서 찍고 있는데 당원들이 아니야 우리 조직에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찍으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당원들의 결속력으로 그냥 찍어버렸다. 이건 국민들의 생각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하고 싸우는 꼴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딱 놓고 보면 완전히 참 추한 놈들 나와서 뛰는 그 안철수 대표가 있죠. 놈놈놈 선거라고 그랬죠. 추한 놈, 그 이상한 놈, 나쁜 놈이 붙는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사람 둘이서 싸우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상적인 사람이 돋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 쪽으로도 힘이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 게이트 막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당이니까 이거 찍기에는 찝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지금 그 고발 사주부터 해서 그 장모 구속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대선부터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대놓고 싸우기 때문에 앞으로 싸우면 당대 당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후보 그냥 완전히 막 진흙탕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럼 보면 염증을 느끼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다 싫다. 차라리 안철수가 낫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잡은 거고요. 이 종목을.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는 왜 잡았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됐다면 홍준표 의원은 별로 결격 사유가 없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는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쪽 사람하고 좀 문제가 많은 후보하고 붙으면 문제가 많은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홍준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돼버리고 나면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 서로 지지자들이 봤을 때 너그 지지하는 후보나 우리 지지하는 후보나 똑같은데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슷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에 계람이 있는데 저쪽도 계람이 있으면 계람은 묻혀버린다는 얘기죠. 퉁쳐갖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누가 이길 건가라고 봤을 때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더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도 했고 일단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밖에 없죠. 해본 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못 올라가고 있던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 뭐가 좋은가 싶어서 봤는데요. 오늘 강하게 올라간 것은 ATEC-TN입니다. 이 원조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토탈소프트는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수산 INT, 동신건설 쭉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프리엠스라는 종목이 제일 먼저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 종목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얘를 100만원 잡았고 그 다음 잡은 게 뭐냐면 이거 찾으면 또 잘 안 나오죠. 이건홀딩스 잡았습니다. 이거 시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오죠. 이거 잡은 이유는 이건홀딩스 제가 여기서 잡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 한번 당했었죠. 급등하다가 쭉 빠져가지고 하락하는 바람에 손절했던 그 아픈 추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왜 다시 잡았냐면 다 털고 나서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이 모양이 또 급등시키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 약간 더 밀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이건홀딩스가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쪽에 지지도가 있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강하게 슈팅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려온 건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이 꺾일 때 같이 꺾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가 상당히 가벼워 보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건홀딩스 남아있는 돈 다 집어넣습니다. 123만원, 그 다음 안랩 100만원, 그리고 프리엠스 100만원, 그 다음 휴마시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대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정말 그 정신 없었습니다. 막 그 오늘 이쪽 매매 하신 분들은 정말 그 다이나믹했을 겁니다. 아 근데 이건 또 왜 그런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윤석열 그 후보가 이겼는데 얘는 왜 내려가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재료 노출입니다. 이 특성이라는 종목이 그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장중에. 그거 무시하고 계속 끌고 올리다가 마지막 끝나니까 확 던져버리죠. 쭉 빼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그 본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끝났다가 아니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걸로 봐야 됩니다. 재료는 살아있는데 오늘 이 밀린 부분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좀 악재 뉴스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겸사겸사 해서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는 약간 그 어느 게 올라갈지를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오늘 보시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못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대장인지 좀 흐름을 다음 주에 파악해보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제가 잘 못 맞추기 때문에 맞다는 근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관련주나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